박찬대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최고위원 출마를 포함한 민주당 소식을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네, 아유 정말 오랜만이라고 해야 될지. 네. 목이 좀 잠겼죠? 네네, 아침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연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전당대회 경선이 너무 힘들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예,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네. 또 전국 투어가 같이 있다 보니까 네. 하루에 몇 번씩 비행기를 탈 때도 있고 네. KTX를 타고 오고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행기도 많이 타고 KTX도 많이 타고 그러시네요. 네, 잠을 거의 못 자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건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제가 콕콕 찍어서 여쭤봐야 될 게 있어요. 네, 네. 사실 지난번에 경선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저는 박찬대 의원이 3위라고 그때 들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서영교 의원이 3위로 올라가고 박찬대 의원이 현재 지금 5위로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윤영찬, 송갑석, 고인영 이 후보들하고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내부적으로는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갑자기? 그렇죠. 제가 부족해서 그랬겠죠. 아니 이건 좀 전략적으로 그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원들 사이에는 예, 좀 이렇게 전략적 투표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룹화하고 집단화하면서 표를 선택을 하는데 오히려 안정권이라고 생각했던 박찬대의 표가 그래요. 네, 서용교, 장경태한테 가고 또 일부는 정청래한테 더 몰리면서 한 13% 정도 지지를 유지하던 제가 갑자기 표가 쑥 빠지니까 7, 8%까지 빠져서 네. 예, 누적 10%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출직 5명 최고위원을 뽑는데 네. 예, 마지막에서 딱 버티고 있습니다. 장판교에서 버티고 있는 장비처럼. 지금 계속 최고위원은 세워두면 안 되겠죠. 네네. 최고위원은 2표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 얘기가 제가 들은 전략으로는 일단 친명계 쪽의 의원님들을 뽑자는 사람들은 이 정청래 의원을 일단 주어서 수석이 되게끔 그렇죠. 하자. 나머지 한 표는 조금 약간 5위하고 6위하고 싸움을 벌이는 그쪽으로 가자 해갖고 처음에는 서영교 의원이 5위였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을 좀 끌어올려주는 쪽으로 또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찬대 의원님을 찍어줘야 될 사람들이 박찬대는 안심이지 이러면서 좀 표를 딴 데로 분산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청래의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정청래는 다 된다고 해서 네. 안 찍어주면 정청래 떨어집니다. 그 소리를 매번 연설할 때마다 했거든요. 맞아, 여기저기서 막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청래 이름이 갑자기 박찬대 이름으로 바뀐 느낌이 좀 듭니다. 박찬대는 안정적이고 네. 박찬대는 괜찮으니까 일단은 수석을 정청래를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4등이나 5등이 위치할 수 있으니 표를 몰아주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부족한 거죠. 네. 아이고, 겸손하시네요. 자, 지금 잠깐 공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사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이게 지금 한 5,000분 이상 동시 접속해가지고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방송을 들으셔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송출이 영상이 안 나간다고 하고요. 그냥 저희 할 수 없이 TV 채널 알려드리겠습니다. IPTV 채널에는요, KT 쓰시는 분들은 188번, SK 브로드캐스팅은 165번, LG U+는 170번, 텔레비전, TV 이 채널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블로는 딜라이브 188번, 헬로비전 163번, 티브로드 198번, 현대 HCN 414번에서 방송이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이번 주말에 호남 경선이 전체 권리당원 35%가 포진해 있습니다. 이 대의원 선거에 따라서 또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광주, 호남 이쪽은 송갑석 의원이 또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거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일단은 유지하거나 한 단계 정도 더 올리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하고 윤영찬 의원이 이제 호남 연고를 가지고 있어서 네.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호남 분들은 전략적 선택을 하시고 또 지연이라든가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남의 정신, 그 민주주의 가치 이 부분과 관련된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특히 어저께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3주기였는데요.
그분의 말씀 중에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하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20여 년 동안 회계사를 하면서 사적 영역에서 계약하지만 공적인 결과물을 늘 내는 사적과 공적인 영역의 조화를 이뤄내는 업무를 진행을 했고요. 또 의정 활동도 그러한 강점을 발휘해가지고 이해 갈등이 첨예해서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법안들을 여러 건 제정하고 전면 개정을 이끌어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강력한 혁신 지도자 그와 함께하는 러닝메이트 박찬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5등에서 올라가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5등 같지 않고 한 1등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대의원 이 투표 방식을 잘 몰랐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민주당 비대위에서 대의원 선거 투표 방식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후보들의 연설을 딱 듣고 3시부터 5시까지 사이에만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뭐 전당대회 쫓아다니다 보니까는 다음 주 말에 있을 투표 방법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네. 요번에 그 투표 방법에 있어가지고 절차적으로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권리당원 투표가 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요일 날 온라인 투표하고 목요일, 금요일 날 ARS 투표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주말에 연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찢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 연설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미스매치가 난다고 할까요? 그렇죠.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정확한 절차 내용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3시부터 5시까지만 하라 그러면 그 시간에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냐. 이거 왜 누구를 해서 특정하게 바꿔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시간을 제한하는 하던데. 거는 예, 문제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순위를 바꿔주는 거는 괜찮은데 네. 예. 그리고 전에는 이제 잠실 이런 곳에 모여서 네. 10,000명이 넘는 전국 대의원들이 연설을 다 들으면서 그 안에서 공기도 느끼고 분위기와 함께 그쵸, 예. 열정적으로 투표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아마 진행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네. 사실 그 현장의 열기를 전달하는 방법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삼선의 서영교 의원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연계된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런 이유였다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팔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네, 이게 뭐예요? 네. 요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걸 박찬대 방지법으로 박찬대 사람들이 명명을 방지법이요? 했습니다. 예. 그게 뭐죠? 왜냐하면 박찬대는 작년 경선 때부터 네. 이재명 후보의 수석 대변인이었고 지방선거 때는 비서실장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당대회 때는 유일한 러닝메이트이고 또 저의 후원회장을 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 대한 일반 여론조사는 80%에 육박하고 지금까지의 또 권리당원 투표율은 한 75%에 육박을 하는 상황 하에서 네. 이재명 후보와 연계된 선거운동이 박찬대한테 너무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박찬대 방지법이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설할 때는 가능합니다. 연설할 때는 이재명과 함께 어떤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건 가능하고. 이재명과 함께 정치하겠습니다. 동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되는데 네. 사전에 홍보물들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홍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사진을 쓰거나 친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한 번도 정해지지 않았던 규정이 나와서 사실 말들이 많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동반관계를 맺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은 괜찮고 또 이낙연 총리 시절에 함께했던 사진을 올리는 것은 괜찮은데 괜찮고, 예. 이재명 사진을 올리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박찬대 방지법의 서영교가 사실은 징계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저도 살펴봤더니 서영교 의원이 사진을 쭉 올리는데
그동안에 우리 당의 당대표 이런 분들하고 쭉 올린 사진 중에서 그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올렸던 사진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내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과도하다. 어떤 것도 사실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선택은 당원이 하는 건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틀어막 같던 전준이나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좀 엉뚱했던 것 같고 네. 예, 성동격서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이게 좀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억울하죠. 이번 전당대회에 뭐 최고위원이든 당대표든 간에 이재명 후보 빼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친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 이걸만 승부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비전 제시가 도대체 없고 뭘 하겠다는 거냐. 그냥 오로지 이재명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같이 협력하겠다 이것밖에 내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당의 미래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지적에 뭐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상대방도 보게 되면 어떤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예, 민주당 문재인 공격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공격당하는 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도로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지적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네. 저는 친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 비 이재명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적절한 거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뭐 우리 노 변호사님은 아니겠지만 일부 언론과 그다음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친명의 대표 주자로 박찬대를 얘기하는데 저도 계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계파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네. 저도 이재명 후보를 제가 선택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대통령 후보로 네. 선택한 게 이제 14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대선을 목전에 두고 네. 누가 과연 정권을 재창출할 거냐, 그리고 위기의 민주당을 이끌어낼 거냐, 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루어내지 못했던 과제를 맡아서 해결하고 민생을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로 이재명을 선택했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정청래 의원, 서용교 의원,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친 이재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유능하게 선택된 이재명과 함께 새롭게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표현이거든요. 네. 이게 계파에 의해서 나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고영인 뭐 후보도 또는 다른 후보들도 다 네.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또 민주당 당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원 80조 4만 개정하는 것으로 어제 절충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당원이 아예 80조를 전부 삭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80조 1항을 개정하지 못할 것 같으면 80조를 없애버려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어제 오전 9시 반에 올라온 청원이었는데 벌써 26,200명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80조 1항 개정하자는 것도 7만 명 넘게 동의를 했었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이 80조 3항 혹은 80조 1항 좀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어제 나온 절충안 그대로 갈까요? 나는 일단 어저께 올렸던 그 청원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저는 기본적인 전제를 놓고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뭐 도덕적 흠결이라든가 명분을 내세우는 게 정치적 자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검찰의 기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과 같은 검찰공화국 내에서 윤석열 정권 그리고 한동훈 검찰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검찰의 수사라든가 기소가 정말 우리 민주당원들이 봤을 때 신뢰할 만한지, 신뢰할 만한 검찰의 기소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막는 것인지, 네. 아니면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한동훈 검찰의 행태들을 보게 되면 나는 신뢰하는 민주당원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선택적 기소를 하고 필요하면 선택적 수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 보복이 예상되고 있고 네.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검찰 공화국화하고 떨어진 자기들의 지지율, 국정 지지율에 대한 만회를 위해서 공안 정국화하고 그리고 나서 공격해대고 있는 정치 보복 하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일견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순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께서는 2년 전에 강제 징집 프락치 강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주사파라고 불리는 주체 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에 본인은 전향했다라고 밝히면서 사실 이 사람 자체가 프락치 아니었냐. 그래서 이 프락치 활동하면서 뭔가 좀 혜택을 받아가지고 특채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 김순호 국장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기 많은 분들이 강제 징집 녹화 선도 사업이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강제 징집 녹화 선도 공작 진실규명 추진위에서 하는 거였죠. 예, 예. 네.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때 80년대에 많은 학생들이 민주화 시위 운동을 하고 네. 확산이 되니까 강제로 잡아다가 군대로 네. 보냈거든요. 그리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이 과정에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치거나 죽기도 했어요. 네, 그랬죠. 그리고 일부는 전향해서 검찰과 지무사의 프락치로 이용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열었던 그 토론회는 당시에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공개하고 네.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김순호 국장도 83년도에 강제 징집되고 보안사 심사를 받아서 프락치, 그러니까 결국은 밀정이 됐던 것이죠. 네. 그리고 전역 후에는 적극적으로 침투해서 프락치로 활동하다가 경찰에 특제된 의혹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 대단히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인물을 경찰국장에 임명했다. 지금 네. 이렇게 보여요. 경찰국 자체도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 통치를 하는 그런 꼼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실 해임 건의와 탄핵도 지금 추진되고 하는 마당에 그렇게 논란이 많은 경찰국에 사실은 김순호 국장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정 철학이 없고 네. 역사의 흐름에 대한 정말 이거는 도전이다.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반역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철학 부재, 검찰공화국, 그다음에 공안당국을 반영하고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정말 한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이 활동을 주최했던 분들 강제 징집 녹화 선도 공작 진실규명 추진위원회가 주관했던 요 운동은요. 서른 이용선 박찬대 국회의원이 주최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의원님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한남동 대통령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던 업체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물론 뭐 자기네들끼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매우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분들이 취임식에도 계속 초대되고 이런 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분들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머리가 없어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취임식 초청 명단이 없다. 네. 초청 여부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랬죠. 아니 명절 때만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사실 기념품과 선물 보냅니까? 네. 그때그때 명단을 만든단 말이에요. 네. 이걸 믿으란 말인가요? 저는 이명박 정권이 이 정권을 가지고 수익 모델을 삼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네.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정권은 김건희 정권이다. 아. MB를 뛰어넘는 수익 모델 정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왜 이렇게 짜잔한 것까지 다 욕심을 내는지 그러니까. 정말 좀 한심하다고 보이고요. 네. 이분만 지금 초대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부인, 네. 아들, 부사장 아들. 다 받았고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김건희 여사와 공범이라고 불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회장의 아들, 그다음에 장모 최윤순 씨와 사문서 위조를 또 공범으로 했다는 A 씨, 뭐 유튜버 안정건 씨, 뭐 하여튼 별별 사람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요. 참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쨌든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번에 좀 네. 파이팅 하십시오. 예, 이번에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